이번에도 10분 컷 개념 완성으로 이번에는 트러스 영부제 찾는 법을 들고 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적 차수 산정 구하는 것, 그리고 휨 모멘트 방향과 부호 이렇게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트러스 영부제 찾는 법, 이걸 거예요. 영부제 찾는 법 헷갈리기 쉽죠? 헷갈리기 쉬운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확 이렇게 쉽게 찾고 이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트러스를 구할 때, 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할 때 절전법이 있고 크게 절단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단법은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절전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절전법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걸 이용하죠? 바로 이 절점에서의 평형방정식, 이 두 개를 이용합니다. X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라는 것과 Y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영부제를 찾을 때도 이 식을 염두에 두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 1, 2, 3로 나누고 각각 그 케이스별로 어떻게 영부제를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1, 케이스 1이라고 하면은 부재가 두 개의 부재가 만나는 경우로 이렇게 정의 지을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B부재와 A부재, 두 개의 부재가 연결되어 있죠. 두 부재가.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절점에서 fx가 0인지, 그 다음에 fy가 0인지를 먼저 고려를 해보면, 이 두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반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렇게 반력을 작용하죠. 근데 이 fx 이걸 만족하는지 보려면 이 반력은 있죠. 반력은 있으니까 이 부재는 영부재가 아니겠죠. 이 B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B부재도 마찬가지로 영부재가 아니겠죠. 왜냐? 수직 반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Fy가 0이다 라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수직 반력이 B부재가 되어야 되니까 있을 거고, 만약에 롤러 지점이다, 수직 반력만 존재하는 롤러 지점이다 라고 하면은 B만 부재력이 존재하고 A 부재는 부재력이 0이 되겠죠. 0. 왜냐?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A가 0일 때 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 이 경우 두 부재가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지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 상부 구조물에서 만났을 경우에 fx는 0이고 fy가 0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가지 모두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단 여기서 이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하중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fy는 0을 만족하려면 p는 바로 비부재력이 돼야겠죠. 이 부재는 이 부재와 똑같이 P의 부재력을 가져야만이 이걸 만족할 수가 있겠죠. 대신 X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를 만족하려면 아까 롤러 지점과 마찬가지로 A 부재가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경우를 약간 변형시킨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fx가 0이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NA의 부재력이, X방향의 부재력이 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0이어야 하니까 NA는 0일 수밖에 없고, NA가 0이니까 어떻게 되죠? FY는 0을 만족하는 식을 적어보면 N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NB는 0이어야 하는데, NA가 0이니까 이게 0이죠. 그러면은 NB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두 개의 부재 모두 0인 거죠. 여기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이 경우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케이스 1, 두 부재가 만나는 경우였고, 그 다음에 케이스 2, 세 부재가 만나는 경우, 세 개의 부재가 한 절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설명을 이제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fx는 x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라는 걸 생각했을 때 na는 nb 일단 0이 아니죠. 0이 아니죠. 근데 fy에 대한 y방향의 힘에 대한 합력 0이다를 이용해보면 당연히 C의 부재력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세 부재가 만나더라도.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젠 C가 0인 거죠. 근데 이 연속한 AB 부재에 C가 직교로 만나는 경우가 이 경우라면은 이 AB 연속하는 부재에 이제 사선으로 각도를 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C는 0이다. 왜냐? 우리가 이 좌표를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X좌표, Y좌표계를 이렇게 두고 우리가 풀지만 뭐 우리가 임의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X방향이 이 방향, 그리고 직교 방향을 이 방향, 무조건 이 직교 좌표계니까 X방향을 이 축으로 했다면 그 직교 좌표계는 Y좌표계는 그거에 직교하는 좌표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보면 첫째, x 다시는 0 우리 이용해보면 똑같이 na는 그냥 np와 같아야 된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ny 이제 여기가 y 다시축이 되는 거죠. y 다시축에 대한 힘의 합력은 0이다 이용해보면은 nc의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사인 세타 이 nc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가 이 y 다시축에 대한 힘이 될 텐데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죠? 어때요? nc 부재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c의 부재는 0이 된다. 그렇죠? 이거를 하나의 x 다시축으로 보고 이 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x 다시축에 직교하는 축 y 다시축으로 설정을 한다면 어차피 이 C도 0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케이스 2, 이 세 개의 부재가 만나는 경우이고, 그리고 케이스 3, 이제 네 개의 부재가 한 절점에서 네 개의 부재가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A와 B 부재, A와 B 부재는 0이 아니고 그러면은 D 부재도 0일까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X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를 놓고 봤을 때 NA 그 다음에 플러스 NB 그리고 여기에다가 ND 곱하기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있겠네요. 그쵸? 이게 0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FY의 힘의 합력은 0이다. ND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NC는 0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C가 예를 들어 D가 0이다. D의 부재력이 0이다 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C는 0이 되죠. D가 0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C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식에 의해서. 하지만 이 D의 부재력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C의 부재력도 0이 아닌 거죠. 분명히 0이 아닌 임의의 부재력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 2에서 우리가 이 축을 돌려서 생각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ND가 만약에 0이다, 0이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0이면 C의 부재력이 그때서야 0이 되는 거죠. D의 부재력이 0이 아니라면 C의 부재력도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나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나 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 영부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3 한 절점에서 4개의 부재가 만나는 경우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은 좀 더 이해가 더 확 와닿을 겁니다. 여기서는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고 양단 힌지, 양단 단순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러스입니다. 영부재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부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3개의 부재, 직관적으로 이 3개의 부재에 만나는 이 경우 케이스 2에 해당되죠. 이 경우가 부재력이 있을 거고 하는데 FY 방향의 힘의 합력이 0이다 라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게 0일 수밖에 없죠. 이 절점을 기준으로.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거는 이 절점을 기준으로는 케이스 3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재력은 다 있고 여기에 하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0이 아닌 거죠. 하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또한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를 x 다시 축, 여기를 y 다시 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영부재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영부재가 하나가 생길 것이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영부재가 또 하나 있겠죠. 이거에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영부재가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지점 발력이 수직 발력만 존재하는데 수직 발력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0이 아니겠죠. 0은 아니고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부재력이 있는 거죠. 이것도 부재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Y방향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Y축으로만 되어 있는 이 성분도 이 부재력도 0이 아닐 것이다 가 되겠죠. 그래서 총 영부재는 하나, 둘, 셋, 3개의 영부재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트러스 영부재는 이 3가지 경우로 나누고 그 경우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절점에서 이 X방향에 대한 평행방정식과 Y방향에 대한 평행방정식을 만족하는지를 생각하시면은 더 쉽게 와닿을 거고 그 연습이 이제 숙달되다 보고 이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영부재가 더 이상은 어렵지 않게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컷 개념 완성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테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